요즘에는 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시차 없이 할 수 있어요. 진짜? 나무증권. 화려한 언변, 치밀한 계산으로 누구나 떠먹을 수 있는 대동강물을 수천량에 팔아치운 조선 최대 사기꾼 봉이 김선달. 그런데 이 김선달과 같은 인물이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제2의 테슬라, 제2의 일론 머스크라는 수식어를 달고 전기에서 나아가 수소로 가는 트럭을 만들겠다며 한때 완성차 업체 포드를 뛰어넘은 희대의 사기꾼, 바로 니콜라 창업자 트레버 밀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월 18일 트레버 밀턴의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4년과 1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미국이 수소트럭 사기로 무려 6억 달러가 넘는 투자 피해자들이 나왔고, 검찰도 무려 11년형을 구형했는데도 절반도 안 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판결 아니냐라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대체 이 트레버 밀턴이 어떤 사기를 벌인 건지 저희가 파보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니콜라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뼛속부터 사기꾼 자체였는데요. 트레버 밀턴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죠. 흔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죠. 작은 나쁜 짓도 자꾸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버 밀턴이 딱 그런데요. 전문 학교를 막 중퇴한 트레버 밀턴은 2009년 세인트 조지 시커리티 앤 알람이라는 경보기 판매 회사를 세웁니다. 이후 30만 달러를 받고 이 회사를 매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의 인수자가 밀턴에게 사업 실적에 부풀려졌다고 항의를 한 거죠. 트레버 밀턴이 더 높은 가격에 회사를 팔아넘기기 위해 거짓말로 가장을 했다는 겁니다. 뭔가 익숙하죠? 그 다음 온라인 광고 회사를 하나 날려먹고 세 번째로 디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드는데요. 이 지점부터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니콜라 사기의 시작점이거든요. 디하이브리드는 디젤 엔진을 압축 천연가스, CNG 터보 엔진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운송회사 스위프트와 관계를 맺는데요. 스위프트의 픽업 트럭 800대를 CNG 엔진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우선 10대의 CNG 엔진 트럭을 시험용으로 제작하기로 했죠. 스위프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만 달러를 주고 디하이브리드의 지분 9%를 인수해버립니다. 엄청난 파트너가 생긴 거죠. 그러나 디하이브리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총 10대를 시험 제작하기로 했으나 이 중 절반인 5대만 간신히 완성했고, 심지어 겨우 완성한 트럭의 성능도 형편없었습니다. 스위프트는 디하이브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리기까지 하죠. 기술 개발과 연구용만 쓰기로 한 선급금을 인건비와 사적 용도로 사용해버렸다는 이유로 말이죠. 다 들켜버렸네 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이게 보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사기꾼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위프트와의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밀턴은 바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물고기가 걸려들죠. 바로 라이더 시스템스의 앤서니 번스 CEO인데요. 아니, 스위프트의 사례도 있고 어차피 사기치다 걸릴 거면서 어떻게 투자를 받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밀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밀턴은 번스에게 우리 디하이브리드가요, 스위프트 연료비 무려 38%를 절감하고 계약 규모도 3억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어마무시하거든요 라고 오히려 자신의 사기를 이용해버리죠. 근데 이 실체가 추후에 힌덴버그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실제 연료비 절감 규모는 24% 정도였고 계약 금액도 3억 달러가 아니라 16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바늘도둑이 점점 소도둑으로 진화 중인 거죠. 곧 걸릴 것 같아서일까요? 돈을 끌어오는데 혈안이 된 밀턴은 이번엔 디하이브리드 매각에 나섰는데요. 이게 또 누가 걸려들기나 할까 싶지만 어느 사기 스토리나 그렇듯 한 업체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서스테이너블 파워그룹이었는데요. 당시 밀턴은 무사히 매각 계약까지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소송을 당하게 되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제품 성능이 부족하고 사업 실적이 가장되어 있다. 계속해서 같은 방식과 수법으로 사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마치 최근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아버지의 사기 수법을 그대로 펼친 전모 씨처럼요. 디하이브리드가 소송에 휘말리자 밀턴은 새 출발을 하기로 하는데요. 아버지 빌 밀턴과 함께 디하이브리드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전 사업 파트너들과는 결별했지만 CNG 연료 공급 시스템 사업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했는데요.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제대로 하려나 보다는 아니고 역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밀턴이 또 투자를 받으려고 이 회사를 소개할 때 마치 이전 회사 디하이브리드인 것처럼 소개를 했다는 거죠. 갓 세워진 신생 회사인데 수년간의 사업 경험과 실적이 있다고 내세운 겁니다. 어쩌면 이전 회사와 똑 닮은 기업명을 지은 게 이런 이유에서였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밀턴은 원하던 성과를 얻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워딩턴이라는 기업의 지분 80% 가까이를 1590만 달러에 매각하는데 성공한 거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조해서 만든 회사인데
설립 2년 만에 차익 실현을 했다니 결과만 놓고 보자면 대단하기는 합니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밀턴이 워딩턴과의 지분 매각 협상 당시 디하이브리드 시스템즈의 기술을 과대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힌덴버그는 디하이브리드 시스템즈 전직 직원의 증언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 직원은 워딩턴에게 기술 결함을 숨기기 위해 결함투성이인 트럭을 멀쩡한 것처럼 몰고 다녔고, 이 과정에서 잦은 고장과 사고를 겪으며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다고 합니다. 사업 파트너들과의 갈등과 소송 문제까지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밀턴은 매각 대금을 손에 쥘 수 있었고 사기 피해 기업들만 늘어났었죠. 이 사기로 얻어낸 돈들이 모이고 모여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니콜라입니다. 처음 이름은 블루젠텍이었죠. 밀턴은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점을 홍보하면서 블루젠텍을 띄웠습니다. 좀 구리구리한 소문은 있는데 뭐 일은 잘하는 친구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작용한 것일까요? 이후 블루젠텍은 EV 드라이브라는 기업과 4륜구동 세미 전기 트럭을 만들기 위한 동력 전달 장치 개발 계약을 맺는데요. 이 계약서에는 블루젠텍이 보유하고 있는 터빈 원천 기술을 EV 드라이브의 기술과 접목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마저도 사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블루젠텍이 가스터빈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가짜였던 거죠. 블루젠텍은 브레이턴 에너지로부터 가스터빈을 조달해 마치 자체 보유한 부품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EV 드라이브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동력 전달 장치를 개발했죠. 속임수를 이용해 전기차 부품 조달에 성공한 블루젠텍, 이제 트럭 조립을 위해 필요한 다른 부품을 마련할 차례였는데요. 이때 블루젠텍이라는 기업명을 니콜라로 바꿉니다. 니콜라라는 사명은 일론 머스크가 회사의 이름을 니콜라 테슬라에서 따온 것을 보고 따라서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밀턴이 제2의 일론 머스크를 꿈꿨던 모양입니다. 2016년 5월 니콜라는 갑자기 수소혁명을 선언합니다. 수년간 공들였던 C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포기하고 돌연 수소 전기차로 사업을 전환한 거죠. 그리고 니콜라1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스펙이 진짜 사기인데요. 니콜라1은 15분만 충전하면 유해가스 없이 무려 1600km를 달릴 수 있는 3600kg 무게의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인 2016년 12월에 이 혁명적인 트럭을 완성해 선보이겠다고 단언했죠. 이게 진짜 되어버리면 지금도 충전하느라 고생하는 전기차보다 압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면 하는 트레버 밀턴, 물론 하는 게 나중에 보니 사기라서 그렇지 니콜라는 약속한 대로 12월에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밀턴이 장기를 발휘해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행사였는데요. 당연히 이후 밝혀진 바로는 당시 사용된 트럭은 내부가 텅 빈 껍데기였다고 합니다. 행사 한 달 전 브레이턴이 약속대로 전달한 가스터빈만 장착했고 그 외에는 아무런 부품이 없었던 거죠. 심지어 모터마저도 없었습니다. 전기자동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전동구동 모듈만 덩그러니 있었죠. 일각에서는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가만히 있을 밀턴이 아니죠. 1년이 지나 2018년 니콜라는 움직이는 니콜라1이라는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업로드해버립니다.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가 아니라 답답하면 보여줄게 영상 봐봐가 돼버린 거죠. 영상 속에는 진짜 니콜라1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속임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트럭을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가서 아래로 굴린 겁니다. 분명 평지처럼 보이는데 이후 밝혀진 바로는 영상이 촬영된 곳이 경사가 3도 정도 되는 2마일 길이의 고증길로 동력이 없는 자동차를 그냥 밀어 굴려도 최대 56마일의 속도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기 영상이었던 거죠. 이제 이 거짓말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밀턴은 멈추지 않죠. 2019년에서 밀턴은 신형 오프로드 자동차를 공개합니다. 또 4월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가동하겠다고 발표했고 11월에는 시장을 바꿔놓을 배터리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죠. 여기에 속아 넘어간 기업들이 미국의 GM, 우리나라 한화 등입니다. 이들 기업은 거액을 들여 니콜라 지분을 사들였죠. 만족을 모르는 트레버 밀턴은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뉴욕으로 가겠다는 거죠. 니콜라는 니콜라1을 앞세워서 2020년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 당시 니콜라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엄청난 기대를 모으던 라이징 스타였는데요. 증시 입성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상장 직후 주가는 무려 9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상장한 이상 예전처럼 허술한 거짓말로 포장할 수 없게 됐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진짜 집요하게 검증하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이미 지난 밀턴의 발언들이 의심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미국 전역에 7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하루 1000kg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킬로그램당 16달러인 수소 생산 단가를 3달러로 낮췄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니까요. 급기야 블룸버그는 니콜라가 발표한 니콜라1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밀턴은 또다시 거짓말로 응수했는데요. 그는 당시 완성된 자동차가 없었다는 건 이벤트에 참석한 모두가 알고 있었다면서 안전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부품은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이때 앞에서도 언급한 공매도계의 거물 힌덴버그가 리포트를 통해서 밀턴의 거짓말들을 폭로해버립니다.
보통 공매도 세력의 집중 포화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마련인데요. 밀턴은 이 보고서가 나온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바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 희대의 발언을 남기고 말이죠. 우리는 니콜라 원이 움직였다고 했지 주행했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트레버 밀턴이 벌인 한바탕 사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훈훈한 마무리는 아니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으니까요. 밀턴을 믿고 투자에 나선 기업들은 물론 니콜라의 미래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개인들도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4년이라는 징역형은 다소 가벼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군요. 머니 네버 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